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이번 특강은요, 경기 남부 부동산의 핵심, 용인시가 중심이 된다라는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행정 지도고요. 용인시 하면은 대부분 다 수지구만 생각을 하실 텐데, 수지구는요, 용인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정말 북부의 일부만 수지구고요. 기흥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땅은 다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구는 아마 아파트 위주로 지금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 시대의 용인은 기흥구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처인구는 지금 미개발지가 많았다가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은 이슈가 몰리고 있는 지역이 처인구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주거지를 선택하실 분들은 수지구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뭔가 투자적인 것들, 주거 플러스 실거주 플러스 뭔가 투자적인 생각들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수지구보다는 처인구, 특히 이제 기흥구나 처인구에서 많은 기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인구를 위주로 한 용인시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학렬이고요. 예, 늘 아시다시피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부동산 리서치를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과거에는 많을 때는 한 100개 프로젝트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요즘에 와서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한 2000건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장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장 리서치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용인시는요, 경기도에서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밑에 부분들을 보통 남부라고 하는데, 서울에 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붙어 있지 않은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가 위치가 바로 이 부분에 있고요. 용인시의 행정구역입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비서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행정동하고 법정동이랑 구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행정동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게 법정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인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명이 좀 많고요. 두 줄이 다 처인구고요. 기흥구, 수지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흥구와 수지구는 아까 주거, 아파트 위주의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 위주고요. 처인구는 아직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뜬 지역이 어디죠? 예, 물론 동지역들, 중앙동, 역북동, 상가동, 유림동, 동부동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지만, 최근에 가장 부각을 받았던 입지가 뭐죠? 네, 남사읍, 그리고 원산면입니다. 원산면은 하이닉스가 있고요. 남사읍은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캠퍼스 5개가 들어오기로 했었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수지구는 이제 동명을 대부분 아실 텐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일단 동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처인구는 읍면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 지역들은 이미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김양장동, 남동이 중앙동이고요. 역북동은 역북동이고, 상가동은 상가동이고, 유방, 고림동이 유림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동 같은 경우는 마평, 운악, 호동, 해곡동을 통틀어서 동부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요 순서대로 중앙동, 역북동, 상가동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처인구의 중심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용인시의 인구 변화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구는 좀 꾸준히 증가하다가 107만 명 전후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용인시 인구는 더 증가할 겁니다. 왜 증가할까요? 예, 계속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은 인구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겠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곳은 처인구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용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입주 물량 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적어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은 그런 말씀도 드릴 예정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2020, 21년도, 2022년도 5년치의 인구 증가 폭을 봅니다. 일단은 2023년도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네네. 보통 그 해가 끝나고 2달, 3달 정도 지나야지 이전 해가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연말 정산이 안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까지가 확정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인시의 현재 인구는 일단 107만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플러스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기흥구도 증가하고 있고 수지구도 증가하고 있고 처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는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들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인구는 이제 이번 올해부터 해서 계속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인시 처인구의 인구 절대 증가 숫자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구 증가하는 지역들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아파트 평균 시세입니다. 요 시세의 기준은요, KB하고 부동산 124를 좀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제일 비싸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균 지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장 붙어있는 과천시가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똑같이 붙어있는 성남시가 비싸고, 성남시 다음에 용인,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이렇게 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용인시는 그래서 이 과천이나 성남과 비교하기보다는요 수원과 주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말 과거에는 수원이 용인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도청 소재지잖아요. 과천이나 성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원이 제일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은 계속 뭔가 한 칸씩 밀리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지역들이 한 칸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과천과 성남이 역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원 입장에서는 용인시는 수원 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용인시가 수원시와 지금 거의 자웅을 겨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수원보다 비싼 입지도 있고요. 물론 용인시가 대부분 또 수원보다 낮은 입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입지마다 상품마다. 근데 지금 용인시가 수원시 밑에 있다가 지금 수원시 정도로 시세가 올라왔다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용인시의 전반적인 시세 수준을 파악하려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표, 이 장표에서는요. 평형대 관계없이 용인에서 얼마까지 거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기흥구입니다. 기흥구. 어찌 보면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이죠.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기흥구에서는요, 구갈동이라는 곳에서 72평대가 24억에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에서는, 기흥구 다음에 수지구가 개발됐었죠. 동천동이라고 하는 입지에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2단지가 102평이 있나 봐요. 와, 네. 2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지방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 서울엔 당연히 많고요. 수도권에도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용인시도 20억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개발이 좀 거의 되지 않은, 면적이 넓고 개발이 되지 않았던 처인구에서도 최근에서 시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처인구 모현읍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곧 입주할 예정일 텐데요. 이게 아마 분양권 거래인 것 같습니다. 17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억대, 그리고 처인구는 이제 10억대 후반 정도 시세가 나오고요. 우리가 늘 비교하는 게 어떤 거죠? 국민평형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국민평형 84제곱미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에서는요, 2편 해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이제 올해 입주를 할 예정인데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1억 8천만 원. 2편 해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고요. 1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지구에서는요, 성복역 롯데캐슬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라고 하는 단지가 14억 9,5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5억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인구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역북동에 있는 우미린 센트럴 파크인데요. 7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북동에 있는 역북 GL 푸르지오가 7억 5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인구에서는 국민평형 규모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입지의 새 아파트들은 7억대까지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인시 전반적인 이제 지도일 텐데요.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지구하고 기흥구는요, 성장 관리 권역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 처인구의 대부분 지역은 이제 자연 보전 지역일 권역일 텐데, 이건 뭐냐면요, 성장 관리 지역은 개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자연 보전 권역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혹은 미래 가치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연 보존 권역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린벨트를 풀어라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이 아마도 전 용인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산면 있죠. 남사면에 대규모 공장 캠퍼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벨트가 생겨야 되다 보니까 처인구하고 그러니까 처인구에 있는 원산면 남사읍에 아마 대부분 그린벨트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출퇴근할 사람들이 살 거주지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3년도, 2013년도, 2023년도에 아파트 평균 시세들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당연히 뭐 수지구가 제일 비쌌었고요. 지난 20년 동안은 지금도 제일 비쌉니다. 앞으로도 제일 비쌀 가능성이 높고요. 수지구에서 특히 동천동, 풍덕천동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죠? 신분당선. 원래 그 수지구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이 동천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천동이 제일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당선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세권이 되게 되면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수지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고요. 기흥구에서도요, 지금 보정동이나 구갈동이 시세가 제일 높은데 이 지역이 분당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처인구에서는 역북동이 제일 비싼데, 역북동이 제일 비싼 이유 똑같죠? 예. 이게 이제 경전철이긴 하지만 이제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북동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많았었잖아요. 실제 개발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시너지를 이루면서 가장 비쌌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모든 지역을 다 봐야 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동 지역 위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파트는요. 그리고 지금 평균 시세로 구축, 신축 합쳤을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지역들을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싼 것들을 보는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 한 중위권 정도 되는데 더 비싸진 입지를 보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게 바로 동 지역에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을 좀 보자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주 물량들 다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인구가 하늘색이고요. 여기 좀 녹색 같은 경우이고요. 빨간색이 기흥구고, 여기 하늘색이, 파란색이 이제 수지구인데, 지금 실제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기흥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는요, 처인구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처인구에서 분양했던 새 아파트들의 지금 분양권 거래들이 높은 가격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시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요거였어요. 이 편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트인데 평당 3,580만 원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양이 꽤 됐어요.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3,500만 원이면요. 지금 서울 분양가랑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지금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역세권에, GTX 역세권에 일자리, 플랫폼 시티라는 일자리에
새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거나 하는 것을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청약 경쟁률일 텐데요. 10년 전에 2013년도 전후에는요. 뭐 기흥구든 수지구든 처인구든 경쟁률이 높진 않았는데 이게 2020년도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 아파트가 귀해졌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분양이 잘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3년도까지는요. 아파트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보다는 한 반반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 이후부터는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더 좋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용인구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임차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규로 분양받는 입지로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성남시 가고요. 그리고 지금 중산층 정도는 용인시나 수원시에서 많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년간 청약 단지들 보겠습니다. 먼저 기흥구부터 볼 텐데요. 기흥구는 지금 가장 높게 그 분양을 받았던 단지는요. 동백 호수공원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21대 1이 나왔었어요. 그쵸? 네. 이때 이제 그 2022년도 1월 달에 분양을 했고 2025년도 7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이 동백 호수공원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분양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이미 입지 조건 다 똑같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택지 개발 중에서는. 예, 그럴 때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파트 상품 수준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요? 여기 보면 이제 위브더 제니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산 위브라는 브랜드는 일반 아파트의 브랜드고요. 제니스라고 하는 브랜드,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명품 아파트, 고급 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의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는 일반 아파트고 DH는 고급 아파트잖아요. GS도 자이는 일반 아파트, 그랑자이는 프리미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롯데건설도 리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캐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최근에 또 포스코도 명품 브랜드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일군건설사,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랑 구분하기 위해서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만드는데 고급 아파트 브랜드는요. 브랜드만 고급이 아니라 실제 상품도 고급스럽니다. 고급스러운 상품들이 들어가는 거죠. 마감재가 다르고요. 옵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용인 기흥구에서도 이제 질적인 시장이 됐구나. 질적인 시장이 됐다는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품력, 브랜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케이스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39.59대 1이 나온 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 성복동에 성복령 롯데캐슬 파크9이라고 하는 단지가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고 그 성복령 앞에 뭐가 있죠?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대규모 상업시설과 신분당선 개통이 맞물리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아주 있었던 지역은 아니에요. 성복동이 수지구에선 인기가 제일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이전 2007년도 8년도에 분양했던 것들을 엄청나게 할인 분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없다가 상업시설과 그리고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써 분양에 대박이 났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호재가 있으면 분양이 잘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처인구입니다. 처인구는 이제서야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쵸? 특히 2021년도, 2022년도 분양 많이 했죠? 이것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입주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이후엔 또 없어요. 그래서 처인구는요, 이걸 좀 보셔야 될 텐데 과거엔 인기가 없었죠.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분양했던 것들은 특히 분양이 잘 됐어요. 제가 솔직히 살짝 걱정했던 단지 중에 하나가 어떻냐면 모연읍이었습니다. 입지가 좀 애매하고요.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도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일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력이 있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됐죠. 세대수가 큰데도 분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 브랜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구나.
이왕할 거면 같은 조건이면은 브랜드가 좋은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케이스가 바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입니다. 만약에 고급 브랜드가 들어오면 더 인기가 많았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량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인시라고 하는 지역들은 언제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지 90년 이전 있고요. 90년대 들어온 거, 00년대, 10년대 뭐 이렇게 좀 2020년도부터는 쭉 제가 일단 매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90년 이전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죠. 대부분 아파트는 90년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수지구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흥구에 많이 들어온 것은 2010년대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 2000년대랑 2010년도에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20년 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년 차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로서 상품 경쟁력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통 10년 차, 20년 차 사이에 이사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수지구하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가 많죠? 이 낡은 아파트들은요. 일단은 새 아파트를 찾아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을 가야 되는데 2010년도, 2020년도 이후 보니까 처인구 쪽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도 분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처인구에서 집을 많이 구매하지만 기존의 기흥구나 수지구에 있던 분들도 좋아지는 처인구 쪽으로도 이사를 많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세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부동산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각 지역의 일자리 개수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용인시가 지금 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처인구가 14만 개 정도고요. 기흥구가 18만 개, 수지구가 8만 7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보세요. 수지구가 일자리가 제일 적은데 인구는 지금 보세요. 처인구보다 많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인구보다 많은 이유는 수지구는 아파트가 많은 거고요. 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적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처인구가 지금 일자리가 14만 개, 기흥구가 18만 개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처인구에 일자리를 이제 좀 만들어서 정말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기흥구보다 처인구의 일자리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처인구의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수, 세대당 인구, 여기 시세를 세 가지를 비교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 한장 지도입니다. 지금 용인시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제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일 텐데 두 가지가 다 부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딱 봐도 한가운데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를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흥구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가 용인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이었잖아요. 바로 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역이 곧 개통을 합니다. 3월 달에. 맞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 플랫폼 시티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효제를 볼 텐데 특히 요 밑에 지역들. 왜냐면 윗지역들은 이미 신분당선 라인이 있고 비쌉니다. 근데 용인역이 생기게 되면요. 용인역 요 밑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 저렴하거든요. 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신갈, 구갈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역삼지구, 역북지구 있죠? 예, 이런 지역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역 밑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지구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성남이나 수지구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 상태는 지금이 최악.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GTX-A 용인역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 GTX-A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서울의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강북권도 갈 수 있어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까지. 그것들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환승할 수 있는 입지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용인역에 지나는 그 경전철 있죠? 지금까지는 인기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경전철이라든지 분당선의 인기도 워낙 GTX가 출퇴근 시간을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한두 번 환승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마 좀 프리미엄을 올라갈 단지들이 꽤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있습니다. 용인 서천지구, 용인 흥덕지구를 지나가는데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인의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린 거고요. 수인 분당선이 있습니다. 기흥, 동탄, 오산 가는 것들인데 이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다 일자리 노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 이게 다 빠른 노선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환승하는 것으로 내가 목표하는 데까지 1시간 이내 혹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자체도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GTX가 있고 분당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합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보셔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없었는데 이제 이 경전철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인 플랫폼 시티가 갖춰질 쯤이면은요, 용인시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때쯤이면요, 이 수원보다 비싼 입지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인구는 전반적으로 수원보다는 싸지만 아마 처인구도 수원의 웬만한 지역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흥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용인 플랫폼 시티에 이 일자리 들어오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하나 꼽아라고 하면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포함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까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죠? 용인이 정말 한가운데 있어요. 북쪽으로 성남이 있죠. 가운데 용인이 있고요. 남쪽으로 평택과 천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지역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지역들, 주거 환경이 가장 많이 좋아질 지역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SK 하이닉스, 여기는 지금 원산면이죠. 원산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기흥 역세권도 있는데요. 기흥 역세권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는 기반 시설들이 또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지역들 있죠. 특히 기흥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경전철 있잖아요. 에버라인이라고 하는, 여기가 환승입니다. 그래서 에버라인 쪽에 있는 역세권 지역들은요, 기흥 역세권도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용인 도시 기본 계획 나오는 장표를 최근에 플랫폼 시티를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한 도시 기본 계획의 대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도심 5 지역 중심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일자리와 교통망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 중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삼지구라고 하죠. 역북동이랑 삼가동, 그 입지가 아마 행정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하고요, 역삼지구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의사결정 요인입니다.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수요, 상품력,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요, 고정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과천같이 서울에 딱 붙어 있으면 고정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 배후 수요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서울에 바로 붙어 있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교통망으로 배후 수요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일자리가 있으면 조금 더 단단한 수요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고요. 그 다음 경쟁력은 다음에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일단 중요한데, 다행히 용인시는 반도체 벨트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반도체 공장이 생기는 걸 두 개를 다 용인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과 연결되는 일자리 옆 지역이면 좋지만 이 일자리 지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 지역들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고, 그 초역세권 지역은요, 이 용인에 있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용인 외 지역의 일자리를 출퇴근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랑 일자리 교통망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 생활 환경일 텐데, 학교, 학원과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병원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이것들이 좀 가까이 갖춰진 입지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질적인 수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싼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혐오시를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조건 다 똑같으면은 고급 브랜드가 먹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서울 지역은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3월 15일에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15곳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15개 중에서 가장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용인 처인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아마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삼성전자 사업장들, 하이닉스 사업장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용인 남사읍, 용인 원산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도권 시세를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면서도 경쟁력에 있는 가격대들을 찾을 것이다. 특히 대형들을 찾지는 않아요. 경기도에서, 특히 용인시에서는요, 대형의 인기보다는 중소형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인 가족, 3인 가족들이 거주할 만한 집이면 되는데 중소형 평형대.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특히 중소형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2023 용인시 주요 뉴스를 한번 저희가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데이터를 몰아봤더니 역시 용인시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제일 많이 검색이 된 것은 특례시, 반도체 벨트,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특례시라고 하는 게 뭐죠? 단일 도시로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례시로서의 좀 더 시너지가 날 것이고요. 여기에 또 일자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정말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지역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 부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GTX-A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당선도 중요하고요. 수인분당선이 뭐죠?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죠. 북쪽으로는 서울까지도 가지만 이쪽 서쪽으로는 인천까지도 갑니다. 수인분당선도 중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당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이 기존의 에버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대, 지석, 어정, 동백, 초당, 삼가, 뭐 시청, 용인대역, 명지대역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김양장역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개발되게 되면요, 에버랜드는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역세권 지역에 잘 갖춰진 택지 개발 지구들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환승해서 서울까지 30분, 1시간 내에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다 따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도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만 분양을 하거나 입주하는 것들은 좋긴 하겠지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도시를 개발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신봉지구, 동천, 동천 2, 동천 3, 상현, 뭐 중동, 기흥 역세권, 역삼, 역북, 남사, 이동, 모연, 신대, 플랫폼시티, 역북 2, 고림, 상현 3, 삼가 3, 기흥 역세권 2,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있죠. 적어도 이 지역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살만할 것이고, 외부 수요가 유입됐을 때 아마 이런 지역들이 가장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인구에서는 역삼지구가 제일 중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행정타운도 있고요. 여기 시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변이 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는요, 행정일을 보러 행정타운을 많이 오거든요. 용인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지금 인기보다 향후에 일자리가 더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역삼역에 있는
그 역삼 지구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어떤 단지들이 들어올지, 그래서 뭐 상가동 행정타운이라든지 역북지구라든지 다 시너지를 주고받을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북 구도심이 있고 생활권이 있고요. 동북 생활권이 있고 기흥역 생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와 일자리에 연결된 교통망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생활 인프라거든요. 한번 따져봤어요. 시청이 바로 앞에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요. 세무서도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버라인을 타면 에버랜드 갈 수 있고요. 미르 스타디움이라는 게 있고요. 코리아 CC가 있고 골프장이죠. 그리고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텐데, 생활 편의시설, 이마트, 롯데마트, 더 Y스퀘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형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 들어오면 인기가 많을까 했는데, 수도권, 서울에 있는 거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많아서 뭐 병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녹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수공간, 녹지 공간은 말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진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입지 가치가 좋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들. 왜? 처음엔 싸지만 점점 시세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초반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있죠. 초반에는요, 제일 좋은 곳과 제일 좋지 않은 곳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이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될 때.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브랜드 높은 것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수원 같은 경우, 용인 같은 경우는 수원시랑 좀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그리고 영통, 팔달, 장안, 권선인데 다 비슷하죠? 여기서 제가 데드라인을 잡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1000만원 이상 지역들일 텐데, 이 윗지역들 돈 많으면 사시면 돼요. 저것들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투자 목적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 지금 1000만원대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만약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금 주변인의 시세대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000만원대 지역들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시세 장표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물량이 많지 않죠. 입주 물량도 없고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기흥구 좀 있었고 이제 처인구 부분들일 텐데, 많은 부분들이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처인구가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단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양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 단지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단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몬테로이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만 기억을 하실 텐데, 미분양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브랜드가 있던 없던 다 끝났고요. 입지가 좋던 나쁘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인구에 있는 정상적인 아파트로 보이는 아파트들은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처인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일단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것들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지역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용인시도 아파트 역사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보단 신축이 좋다는 것들이 드디어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했고, 시설이 좋고 브랜드가 좋고 상품이 좋으면요, 기꺼이 갈 의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일자리가 가까우면서 생활 환경,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포인트일 텐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용인시가 질적인 시장으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파트가 정말 많은 입지, 아파트만 있는 입지에서는요, 아파트가 좀 튀어야 돼. 그쵸? 상품으로 튀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로 튀던,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서울에
뭐 100억대, 200억대 아파트가 분양 더 잘 되는 거 아세요? 서울에서는? 왜? 그게 튀는 아파트니까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아니라도요. 지금 최근에 광진구에 분양했던 거 포제스한강 기억하세요? 180억짜리 아파트 있는 거 펜트하우스가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도 가격이나 상품 경쟁력으로 이제 지금 뛰어드는 것이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여기 살아, 이 브랜드 사라라고 하는 좀 고급 브랜드들,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보통 이제 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같은 브랜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 브랜드보다 고급 아파트가 브랜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당연히 그 아파트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역삼지구에 두산 위브 타운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만약 똑같은 이제 두산 위브 1차, 두산 위브 2차, 두산 위브 3차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산 위브 드니스라고 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 브랜드는요, 상품 자체가 달라요. 그것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감재가 다르고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1위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2위 가격은 의미가 있어요. 왜? 1위 가격을 역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요, 상한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격 2위 이하들은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1위부터는 가격을 보실 필요가 없죠. 그냥 제일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드시지 않은 분들이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상품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요, 나중에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구축이 되었을 때 경쟁력이 없는 단지들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들이에요, 주공 아파트들. 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브랜드 아파트들은요, 이미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할 때부터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시설, 운동시설,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축이 되어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요, 아파트가 이미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인시가 경기 남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상으로. 그래서 용인시 성장을 주도할 경제 도심의 신성장으로서 중심 기능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벨트와 용인 플랫폼 시티가 중심이 될 것 같고, 그 한가운데 행정타운이 있어요. 역삼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지구, 기흥구도 좋겠지만 거기는 아마 배드타운의 역할이 많이 할 것 같고요. 일자리와 일자리의 중심지로서 역할은 아무래도 이 처인구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들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장 지도요, 꼭 캡처해 놓으시고 용인시 미래 발전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이 한 장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말씀드렸고요. 좋은 부동산은요, 당장 시세 등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유고 하고요. 시간이 그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면요, 잘 산 선택이다. 잘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대해 주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대한민국 부동산 절대 원칙을 말씀드리는 빠시용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미.